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CIA 결론이라고 MBC 방송이 보도했지만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날마다 높아집니다. 북한은 핵 대신 햄버거 체인과 미국의 기간 산업 투자 받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려고 한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핵을 파기시키는 게 목적인 북미 회담 준비가 한창인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는 강한 핵무기 경쟁을 합니다. 중국은 핵 테스트를 크게 늘려 지금은 미국보다 5배 많이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핵 위협 시대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오늘은 블룸버그 뉴스가 사설에서 거의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 재방영돼 시청률 최고였던 로잔느 바이 쇼가 로잔느의 인종차별 트윗으로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지지자인 로잔느는 사과한 뒤 자신을 방어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자신을 방어하는 트윗을 재트윗합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유럽에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예를 따르라고 주장합니다. 유럽연합은 우리는 협박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막상 중국은 미국을 향해 무모한 무역 전쟁의 페달을 밟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대통령이 연방 법무장관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해서 자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빠지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그에게 마음을 바꾸라고 강요했습니다. 특별검사는 사법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녀 사냥의 스파이게이트라는 말을 러시아 스캔들에 더했지만 공화당 의원과 팍스 진행자, 팍스 커멘테이터 등이 모두 증거 없는 음모설이라고 반박합니다. 복음주의 텔레비전 목사가 가스로부터 5,400만 달러인 제트기를 사라는 부름을 받았다면서 그 부름에 동참하라고 설교합니다. 21년 전 자신이 가르친 6학년 학생 마지막 성적표에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 초대해주고 라고 쓴 선생님이 21년 만에 그 학생의 하버드 졸업식에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의 미국 뉴스 사이클을 보면 오늘이 북한 문제에 관해서 가장 긴장감이 덜합니다. 이제 회담 준비로 진행이 별 무리 없이 되는 것 같고 오늘 이제 워싱턴이 벌써 12시가 넘었으니까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뉴욕으로 가서 워싱턴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서 뉴욕으로 오는 김영철을 만나기 위해서 뉴욕으로 가고 이제 이 두 사람이 가서 판문점에서 그 성킴 그 필리핀 대사와 최선희 이 북한 그 담당자가 같이 얘기한 것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에서 김창선 그리고 미국의 백악관의 부비서실장이 서로 얘기한 것 이런 것을 기초로 또 다 받을 테고 해서 이제 두 사람이 결정을 웬만큼 해서 김영철과 마이크 폼페오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워낙에 그 북한 사람들을 보면은 최선희부터 김창선, 김영철 전부 완전히 그 트럼프 아니죠. 그 김정은 위원장의 강한 그 옆에 그 귀에서 속삭거리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미국 대표도 성킴 그 필리핀 대사를 빼놓고는 그렇잖아요. 김창선 씨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 김정은 위원장을 잘 보필을 했고 지난번에 평창올림픽 때도 김여정의 코트를 받아든 것이 옆에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표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영철의 경우는 워낙에 이 스파이 마스터였고 김정은의 최측근 역시 미국에서도 스파이 마스터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이제 이 두 사람이 오늘 만나게 되니까요. 그 사이에 러시아 외무장관이 내일 평양에 도착을 해서 리용호 그 외무상을 만납니다.
지난번에 그 유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파괴시켜 버릴 수도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그 반박의 연설을 했었던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제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요.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나라의 그 대표들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 있는 사람과 김정은 위원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최종적인 그 미팅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면은 한국도 경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너무 크다. 그 전까지는 일이 한국은 이루어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그 얘기한다면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이제는 이 정도 얘기가 한국의 그 정부 입장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 북미 회담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그 본인이 그 북한도 많이 방문을 했고 했던 빌 리처슨 전 그 CIA의 CIA가 아니라 UN 그 대사였고 뉴멕시코 그 주지사였던 빌 리처슨 같은 경우는 북한의 김정은이 비핵화를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심이 가지만 그렇더라도 아주 그 북한의 그 비핵화로 갈 수 있는 좋은 스텝이다. 훌륭한 그 첫 스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을 계속 하는 거죠. 뭐 과학자들이 뭐 15년은 있어야지 된다고 하고 특히 이제 지그프리드 해커 같은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고 이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교의 핵 관련 교수여서가 아니라 뉴멕시코에 있는 로스알라모스 그 실험실의 책임자로 일을 했었고 북한 핵시설을 4번이나 뭐 견학이겠지만요. 견학을 한 사람이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최장 15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과 일본은 군사 충돌을 굉장히 싫어하고 중국도 어느 정도는 그 현상 유지를 원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CIA의 그 리포트를 3명을 거론을 하면서 MBC 방송이 CIA조차도 북한이 빨리 쉽게 핵을 포기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를 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마음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북한이 연구를 그동안 해왔는데 일단은 뭐 어떤 햄버거 체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햄버거 체인을 새로운 햄버거 체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평양에 놓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햄버거 먹으면서 회담을 할 수도 있다. 김정은과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는 패스트푸드를 들여올 수 있다고 선의를 보이는 거죠. 이제 북한의 서방 세계 그것도 제국주의 미국의 패스트푸드 같은 것을 들여온다. 그리고 제한적인 미국 투자도 받는다는 뜻이더라. 뭐 이렇게 NBC 방송이 보도를 했는데 받아야지 사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미국과 한국은 유엔을 통해서 뭘 잘 모르니까 북한에 대해서 파악된 게 없으니까 농업개발 식량 지원 같은 것부터 약속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은 제한적으로는 미국의 기간산업 투자요. 북한에 관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아마 그 제시를 했는가 봅니다. 기간산업에 건축도 많이 들어가나요? 부동산도 들어가나요? 아무튼 지금 상황은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것을 그동안 계속 북한의 비핵화라는 아주 그 작은 테두리 안에서 봤습니다. 지금 세계의 핵무기 경쟁은 어떻게 돼가고 있고 미국에서는 미국의 핵 입장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좀 간단히나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큰 테두리에서 보면은 지금 중국, 러시아, 미국이 새로운 핵무기 경쟁을 이미 그 시작을 했는데 사우스 차이나 그 모닝 포스트의 보도입니다.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홍콩에서 발행되고 지금은 그 알리바바가 그 소유주로 돼 있는데 아무튼 그 홍콩에서 발행되는 신문이잖아요. 중국이 한 달에 평균 5번 핵 테스트를 한답니다. 미국보다 평균 5배 많이 하는 거예요. 미국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나 봐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은 1년에 약 10번 테스트를 했고 이제 중요한 테스트요. 그에 비해서 중국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00번 핵실험을 했답니다. 지난 3년 동안 중국이 한
핵 테스트가 미국이 15년 동안 한 것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게다 대고 뭐 러시아의 경우는 지난번에 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선거하기 직전에 그 하루 전날 모든 미국의 것을 다 그 뭐 떨쳐낼 수 있는 무적의 무슨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그 포스트 같은 경우는 중국의 무슨 뭐 인민일보나 글로벌 그 포스트나 이런 신문과는 다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이런 그 핵 경쟁, 더구나 미국도 작은 핵탄두 같은 것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고 다른 곳에 돈은 쓰지 않으면서 국방부의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밀어주고 하는 것들이 이 작은 핵탄두를 개발한다는 것은 특별한 타겟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도시를 확 날려보낸다던가 그러면 그 핵을 쓰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해진답니다. 가공할 만한 한 나라를 날려보내는 게 아니라 한 도시 정도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중국에서 그 청두의 북동적인 예냥에서 풍계리 같은 그 핵실험실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많이 핵실험이 있고 미국의 이런 모습, 러시아의 이런 모습을 전문가들은 그 핵 전문가들이 굉장히 그 우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러시아가 그야말로 그 어촌 마을 그 도시를 그 날려버리는 그 수레 같은 것, 어뢰 같은 것을 개발을 한다고 하고 중국도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핵 경쟁을 줄여야지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제 여러분들께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편이 아니라 북한 편에서 이번 그 핵협상의 중개자 역할을 했다. 중개자도 아니다 하는 사설에서 쓰면서 그 내용이 쭉 그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다가 나중에 미국이 이런 그 핵에 있어서 미사일 방어망을 뭐 더 구축해야 된다던가 뭐 이런 그 무기 산업체에서 좋아하는 얘기로 결론을 내렸잖아요. 오늘 블룸버그 뉴스도 비슷한 사설을 실었습니다. 블룸버그 뉴스도 경제 전문지잖아요. 굉장히 또 사설 내용도 엄청 길어요.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께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핵 시대에 더 좋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난 몇 주일 동안 세계는 더 위험해져서 예를 들어서 북한과의 핵 회담하는 것이 결렬될 가능성, 이란의 핵 협상에서 미국이 그냥 무시해버렸고 러시아는 그 미국 그 비행기 시리아에서 격추시켜 버린다고 위협을 했고 중국은 뭐 남중국해에 군사 움직임 막 하고 있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미국의 그 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지상에 기반을 둔 중거리 방어다. Ground Based Mid Course Defense다 해서 GMD 약자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알래스카하고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죠. 한 400억 달러는 썼는데 이게 이제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름을 붙여서 썼던 로널드 레이건 시대부터 그 스타워즈라고 이름 붙였던 그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44개. 그런데 이제 주로 작은 그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의도. 그러니까 북한에서 날아오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성공률이 50%. 국방부에서는 뭐 성공률 100%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스템이 2016년 이후에 오바마 때 이제 동유럽에 이렇게 놓은 러시아가 굉장히 싫어했었던 유럽을 이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 이지스 그 시스템이죠. 그런 것도 장거리에는 좀 약하다. 그래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슈퍼파워 군사 핵무기 같은 것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공격을 어떻게 하려면 돈 더 들여서 모든 것을 더 많이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우스 코리아나 뭐 괌의 배찬 사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하이브리드 그 테크놀로지를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 그 극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는 탄도미사일과는 달라서 이렇게 가다가도 코스를 빨리빨리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요격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새 시대의 뭐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이라든가요. 이런 것에 다 대비를 하려면 미국 그 방어 시스템인 지금은 이제 지구로 다시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이제 요격하는 건데 그게 이제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것처럼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연구를 하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미국은 그 핵무기 개발을 그 방어 목적이건 그 어떤 그 저지 목적이건 더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중국과 러시아도 이미 더 하고 있고 북한 같은 나라 뭐 이미 뭐 20개에서 60개 정도 핵탄두 갖고 있다고 하고 미국 뭐 6,800개 이렇게 있는 나라 그거 다 없애야지 된다고 하고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세계의 움직임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과 인도는 그야말로 핵을 마주보고 겨냥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대로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핵 문제도 이스라엘이 핵을 가졌다고 뭐 다른 나라 유럽의 뭐 프랑스 어떤 나라 뭐 그 독일 빼고요. 독일은 전범 국가니까 다 핵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제 그대로 잘 나가고 있는데 미국과 소련과 중국은 더 가져야지 된다는 것이고 북한 것은 다 없애야지 된다는 것이고 세계적인 아주 큰 틀에서 그리고 더 만들어야지 된다는 거는 이제 군사력을 키워야지 된다는 것이고 미국이 지금 제조업은 이미 그 망가졌기 때문에 안 되니까 미국이 인간답게 직원들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환경도 보호하면서 직원들에게 돈도 많이 줘야지 돼, 식데이도 줘야지 돼, 헬스케어 뭐 쉬는 시간 다 주면서는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브라질처럼 싸게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제조업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의 제조업은 대신에 이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금융 시스템이 아직 남아있고 이제 군사 시스템, 무기를 팔아야지 되잖아요. 중국에서 뭐 1달러도 안 되는 티셔츠 같은 것을 미국에 수출해서 얼만큼을 수출을 해야지 미국에서 이스라엘이나 또 그 일본 이런 데 파는 어떤 그 군사 제트기 같은 것이요. 군사 비행기, 항공기, 전투기 같은 것 이런 것에 비교가 되겠어요. 미국은 계속 그렇게 나가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화제였어요. 그러나 오늘의 미국에서는 한국 분들이 별로 보시지 않기 때문에 이 시트콤을 그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로잔 바가 하는 ABC의 그 지난 그 수십 년 동안 했다가 또 수십 년 쉬었다가 다시 2개월 전에 복귀해서 너무 이 쇼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 쇼하기 그 전날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아주 그 쇼에 축복을 많이 줬고 왜냐하면 이 로잔 바라는 여성이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한 그 지지자이고요. 그래서 2개월 전에 다시 쇼가 시작됐을 때 평균 이 한 그 에피소드마다 1930만 명 정도가 보니까 그 시간에는 시청률이 천하무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잔 바가 트럼프 오바마 대통령의 비밀 병기로 불렸던 그 블랙이죠. 발레리 자넷 발레리 그 자렛 그 오바마의 시니어 어드바이저 시카고 군단이라고도 불렸고요. 이란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블랙이고 엄마도 그 혼혈 블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그 발레리 자넷을 향해서 테러리스트로 미국이 규정하고 있는 그 무슬림 그 형제단 그 브라더홀드 그리고 혹성 탈출 이 두 그룹 사이에서 태어난 외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VJ 약자로 그 발레리 제럿에 이렇게 하면서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피부 색깔로도 이념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그 총체적으로 다 비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자 사람들이 너무 이 로잔 바를 비난을 하면서 동료들조차도 또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프로듀서는 그 나가버려 나는 이 쇼 안 하겠다 하고 정말 그 그만둔다고 했고 ABC가 디즈니가 모회사잖아요. 디즈니의 CEO 그 밥 이거도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쇼를 취소해 버렸어요. 원래 어제 그 첫 번째 시즌 2가 방영이 됐어야지 되는데 다른 프로그램으로 금방 대치를 하고 이게 메모리얼 데이 때 했었던 트윗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건 너무했다.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다시 본인이 그 로잔 바가 트윗을 하면서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트윗을 했는데 새벽 2시에 이 한 그 조크가 너무 잘못된 조크였다. 수면제 성분의 그 MBN을 먹고 취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를 방어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ABC에서도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이콧가 그냥 쫙 너무 많이 이어지고 했기 때문에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수에서는 거봐라 이거 지금 로잔바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니까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참에 그것을 그 쇼를 취소하는구나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비난이 많았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그 얼굴 색깔과 이념과 종교를 다 비난을 했으니까요. 물론 무슬림 신자는 아니지만요. 이 발레리 제너럴씨 그리고 나서 이 로잔바가 나를 그 방어하지 말아라. 내가 너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면서도 자신을 방어하는 리트윗을 또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본인에 대해서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고 본인 비난하는 그런 그 트윗에 대해서도 리트윗을 하고 나를 그 방어하지 마세요 하면서도 계속 방어를 해달라는 듯 그런 그 아무튼 리트윗을 합니다. 원래 근데 이 로잔바에 대해서 제가 잘 소개해드리지 않은 것은 한국 분들이 잘 보시지 않을 뿐더러 이 사람이 그 입장을 바꿔요. 전에는 또 오바마를 지지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트럼프 지지로 바꿨고 본인이 2012년에는 녹색당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고 여성이지만 그 경선에 나갔었고 아무튼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 당사자 이 발레리 그 제럿 같은 경우는 어제 그 MSNBC에서 요즘 인종차별적인 것이 미국에서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실제로 그런 것도 있어요. 어제 스타벅스의 CEO가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를 이방인이다, 어떤 특정 종교를 비하하고 이민자들을 비하하고 여자를 비하하고 눈에서 어디서든지 몸 어느 곳에서든지 다 피가 터진다고 하는 것처럼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뎌지면서 사람들의 그 같은 인종차별적인 그 발언 같은 수위도 높아져서 학교에서도 아이들도 그러고 대통령도 그러는데 뭐 한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어제 하면서 그 스타벅스에서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한 문을 닫고 직원들 교육을 시켰었잖아요. 당사자인 그 제렛 같은 경우는 어제 MSNBC의 인종차별에 관한 타운홀 미팅이 예전에 그 준비가 됐었던 곳에 나와서 정말로 좋은 그 티칭 모먼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I think we have to turn it into a teaching moment. I'm fine. I'm worried about all the people out there who don't have a circle of friends. I'm fine. fine은 할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한 여성이고 그러니까요. 나는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서포트 그룹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친구도 없고 직장에서나 길에서나 일터에서 블랙이라는 이유만으로 늘 그 의심 섞인 눈초리를 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걱정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은 트윗을 했는데 저는 지금 광고 나가는 동안에 살짝 봤는데 잘 그 이해 못했어요. I didn't get it. 대통령이 그 디즈니의 CEO 밥 이거가 그 발레리 자넷에게 ABC의 입장이 아니다. 이것은 그 호스트였던 프로그램 호스트였던 그 로잔느 바의 입장이다라고 전화를 했는데 그럼 나에게는 왜 사과하는 전화 안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에게 뭘 사과해야 된다는 건지 제가 뭐 깊은 내용 안 봐서 잘 모르겠고요. 대통령은 대통령 자체가 워낙에 인종차별적인 그 시각이나 발언이나 특정 사람한테는 물론 갱단한테 얘기한 것이라고 하지만 애니멀이라고 한다던가 이런 얘기를 그 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내가 법무장관으로 두지 말았어야지 됐어. 이런 것을 오늘 또다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공화당의 그 하원 의원이요.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트레이 가우디 의원이 팍스와 인터뷰에서 내가 선택한 법무장관이 러시아 스캔들에서 빠졌고 그 이후에 내가 대통령이라고 가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나라도 좌절할 것 같다. 더 좋은 법조인도 많은데 다른 사람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대통령의 마음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대통령이 I wish I did.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하는 얘기죠.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사실은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을 땐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빌 클린턴도 굉장히 좌절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케네스 스타가 마지막이 모니카 루윈스키였지 처음에는 알칸소 주지사였었을 때 화이트 워터 스캔들이라고 해서 부동산 스캔들이요. 그곳으로 이제 주지사의 입장에서 힐러리 클린턴 그 주의 퍼스트 레이디와 같이 뭔가 이득을 보려고 누구에게 뭐 땅을 사라고 압력을
능력을 넣고 했다. 이것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 수사하다가 모니카 루인스키로 간 거잖아요. 6년 걸렸어요. 6년 동안 그 당시에 6천만 달러를 썼는데 1998년도에 대통령도 너무 좌절했었고 대통령의 변호사들도 특별검사와 엄청 싸웠거든요. 이런 일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좌절 자체는 이해를 하는데 좀 색깔은 다르지만요.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것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장관이 나도 러시아 그 대사를 만나고 안 만났다고 하고 이런 일이 드러난 이상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굉장히 그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알라바마의 검사였고 상원의원 출신이고요. 유일하게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내가 그런 게 드러난 이상 러시아 수사를 내가 총책임진다는 것은 좀 떳떳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만 하겠습니다. 하고 며칠 동안 계속 이제 그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는데도 밝히고 나서요. 대통령이 취소하라고 했는데 안 취소하고 대통령에게 전화를 계속해도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왜 전화를 했냐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여행 금지 행정명령 첫 번째 무슬림 국가에서 오는 국가로 전부 채웠잖아요. 이거를 하려면 또 법무장관이 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의논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전화를 안 받아서 찾아갔답니다. 플로리다로 이 법무장관이 찾아가서 할 수 없이 이제 같이 디너 테이블에 앉게 됐어요. 대통령이 다시 너 이거 해라. 러시아 스캔들 해라. 하는데도 제프 세션스가 대통령 말 안 들은 거죠. 그것이 사법방해냐라는 것을 이미 특별검사가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이 법무장관 자체는 1월 달에 인터뷰를 했대요. 특별검사 측과 그리고 백악관의 여러 명과 이 사건 그날 이제 나에게 충성해라. 다시 너 수사해라. 이것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게 사법방해인지 아닌지를 지금 그 수사를 하고 있고요. 루돌프 줄리아니 대통령 변호사는 아니 대통령이 법무장관에게 마음 바꾸라고 한 건 잘못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루돌프 줄리아니는 요즘에 리틀 트럼프로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한 대통령이 좌절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그 하원 감시위원회에 있는 공화당의 트레디 가우디 의원조차도 그렇지만 이게 뭔가 이 대통령이 요즘 마녀 사냥이다 뭐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대통령의 주장이 증거가 없다.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는가. 내 캠페인에서 러시아와 접촉한 사람이 있다면 조사받길 원한다라고. President Trump himself, who said, number one, I didn't collude with Russia, but if anyone connected with my campaign did, I want the FBI to find that out. It looks to me like the FBI was doing. 네, 그래서 그 당시에 FBI가 그 조사를 하고 했었던 것이 잘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앤드류 나폴리타노 그 커멘테이터요, 법 커멘테이터도 스파이게이트다 뭐다 하는 그 음모론은 증거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Trump people think that the FBI had an undercover agent who inveigled his way into the campaign. And was there. 뿐만 아니라 팍스의 그 쇼 호스트인 그 셰프 스미스도 포인트 바이 포인트예요. 정말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마녀 사냥이다 이런 얘기들은 근거가 없고 사실무근이고 증거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Unfounded, not based in fact or reason, with no evidence to support them. 그리고 어제도 또 그 트윗했잖아요. 13명의 민주당들이 이거 나 마녀 사냥하는 것이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 또 그 특별검사를 임명한 부장관은 공화당이다. But Robert Mueller is a Republican, and so is President Trump's Deputy Attorney General Rod Rosenstein, who appointed Mueller, an appointment many top Republicans praised. 또 그 이 부장관도 공화당이고 그가 로버트 몰러를 임명했을 때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다 가장 그 적절한 임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것이요. 러시아 스캔들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것 아니다. Is not a witch hunt. It has resulted in charges against 4 왜 former 러시아 Trump 조사를 하게 됐냐면 4명의 기소된 트럼프 관계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가운데 3명은 이미 FBI에 거짓말을 했다고 유죄를 승인을 했다. 스파잉 한다는 여기도 우리 팍스는 증거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 그 주변 사람들을 캠페인하는 사람들을 스파이했다는 거잖아요. 그 FBI가. The president calls it Spygate. Fox News can confirm it is not.
Fox News knows of no evidence to support the president's claim that lawmakers from both parties say using an informant to investigate suspected ties. 양당의 그 정치인들도 이 같은 그 조사에 대해서는 보통 그 수사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만약에 FBI가 그 선거 캠페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지 못하게 하려고 조사를 했다면 그 당시에 이미 6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아들과 사위와 많은 뭐 선거대책본부장이 러시아 사람들을 크렘린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때 망치게 하려면 그때 망치게 했어야지 발표를 해서 왜 계속 수사를 하다가 이게 이제 특별검사까지 넘어오게 됐는가, 이런 주장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나지 않는 그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잠시 뒤에는 캘리포니아가 이제는 공화당보다 무당파가 더 많아졌거든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요, 다우지수랑 전부 많이 내려갔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에 관해서 관세도 부과한다고 하고 테크놀로지 사업에 관해서 이제 접근을, 중국 사람과 중국 회사 접근을, 미국 접근을 금지한다. 뭐 이런 내용이 발표되고 나서 이건 무역 전쟁인가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하루 지나니까 조금 안정돼서 현재 좀 전에 보니까 다우지수가 280포인트 플러스, 나스닥도 한 60포인트 정도는 플러스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또 그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미국에 대해서 유럽은 중국의 예를 좀 따라라, 무역에 대해서 중국 관세도 내지 않느냐 이제, 그러면서도 미국과 협상을 한다, 유럽연합을 마구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 파리에서 경제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 네덜란드의 그 외교장관이, 그 네덜란드는 뭐 외교 무역 개발 장관, 이름이 길드군요, 하는 얘기가, 유럽연합의 정치인들이 지금 무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렇게 협박적인 태도로 나오면 우리는 협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럽은 그 모든 분야에서 정치부터 그 경제, 문화까지 굉장히 그 자부심이 있는 그런 국가이고, 그에 비해서 중국은 특히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는 무척 실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도 자금성까지 공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맞추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중국과의 뜻과는 달리하더라도 뭐 다른 방식을 그 택하면서 또 트랙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트랙으로 오게 하고, 그러다가 또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딸한테 상표권 잔뜩 주고 나니까 그 다음 날 우리 무역 관세 지금 해, 뭐 북한 뭐 협상하는데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딱 또 트럼프 대통령이 치고 하잖아요. 중국도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무역 전쟁을 가속화하면 맞불 놓겠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미국에 현재 하고 있는 무모한 무역 위협에서 중국은 중국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 이제 500억 달러, 뭐 또 지적재산권,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얘기한 거잖아요. WTO에도 뭐 소송하겠다고 하고, 우리도 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훨씬 어떤 부분에선 유럽보다 유연해요. 유럽은 끝에 가서 자존심을 이렇게 그 지킬 수도 있는데, 그 중국은 실용을 먼저 현재로서는 지키는 그 형편이라서요. 아무튼 무역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미국이 중국과 유럽 사이 다 안 좋습니다. 참기는 참아도 기분 나빠하면서 참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온당할 수 있어라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유럽과 중국의 입장은 그래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공화당보다 무당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낸 데가 캘리포니아고, 또 있죠. 누구죠? 위디어 칼리지 나온 퀘이커, 리처드 닉슨.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아침 발표된 거 보니까요, 그 세크라멘토 비가 바로 보도를 했더군요. 무당파가 공화당에 비해서 등록된 유권자입니다. 7만 3천 명이 많답니다. 그래서 약 485만 명이고,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7만 3천 명 적은 거예요. 477만 1,984명. 민주당은 이제 거의 44% 정도 되거든요.
공화당과 무당파가 이렇게 반반으로 갈려진 상황에서 그래서 민주당 유권자가 843만 6,493명입니다. 6월 5일이 예비선거인데 북한 핵 이슈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선거를 전혀 커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세크라멘토 비와 인터뷰한 거 보니까요. 민주당이 세크라멘토를 장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화당이 워낙에 그 투표율이 민주당보다 높기 때문에 무당파가 많아도 공화당 쪽으로 기운 무당파라면 상관할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스로 위안하는 것 같이 보이고요. 굉장히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워낙에 민주당 성향이 강했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에드로이스 그 하원 의원만 하더라도 자리 놓고 내려오잖아요. 거기 이제 영킴 코리안 아메리칸이 지금 후보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그 공화당 의원들이 자리를 내놓을 정도로 공화당이 좀 인기가 없어지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거든요. 오늘 보니까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상원 의원으로서는 올해 그 상원 의원을 한 지금 뭐 80세가 훨씬 넘은 다이언 파인스타인을 공식 지지했고 주지사로서는 게빈 뉴섬 그 부지사가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시장을 했던 안토니오 비아라이 고사를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더군요. 잠시 뒤에 오랜만에 아주 전에는 자주 전해드렸었던 그런 그 뉴스들이에요. 오늘의 미국에서 보통 사람들의 보통 이야기와 관련되는 것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텔레비전 전도사 아주 그 유명한 그 텔레반젤리스트예요. 그 루이지아나의 뉴올리언스에서 실제로도 그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68세입니다. 제시 둘란 듀플란티스라는 텔레반젤리스트가 지난주에 아주 그 비디오까지 올렸어요. 제트기를 3개를 갖고 있는데 4번째 제트기가 필요하답니다. 팔콘 7X가 필요하는데 엔진 3개가 달려서 빨리 그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I believe that if Jesus was physically on the earth today, he wouldn't be riding a donkey. 네, 지저스가 지금 있다면 이 세상에 있다면 뭐 당나귀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겠는가? We're believing God for a brand new Falcon 7X so we can go anywhere in the world one stop. 네, 가시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I've owned 3 different jets in my life, and I 이미 knew that 3개를 제트기를 가졌지만 이번 그 4번째가 더 필요하다 하면서 이 사역의 파트너가 되도록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 복음주의 목사고요. 당연히 복음주의에서도 그 번영 복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번영 복음을 그 강조하는 텔레반젤리스트가 하는 얘기인데 요즘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 가운데서 제트기 타고 다니면서 또 신도들에게 제트기 타는 돈 내라 하는 목사, 이 목사 한 사람 아니에요. 다른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 목사 돈 얼만큼 모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뭐 번영 성서라고 하고 그리고 뭐 목사도 직업인이라고 하면은 빨리 거기까지만 하죠. 종교 관련이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도 있습니다. 21년 전에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이 학생에게 하버드 졸업식에서 너를 보게 될 거야. 마지막 성적표에 그렇게 써줬거든요. 너를 가르친 게 기쁨이었어. 하고 그게 1977년이었는데 21년 뒤에 길머라는 이 크리스틴 길머라는 학생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페이스북에 썼어요. 그때의 스토리를. 그랬더니 하버드에서 애리조나에 있는 이 선생님을 돈을 다 지원을 해서 모셔서 딱 그 졸업식장에서 만나면서 이제 졸업식의 그 학장도 이 스토리를 얘기를 하고 했다는 거거든요. 강혜신이었습니다.